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상담 시간 마련할 예정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시거나 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 있는데요. 선착순이니까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2부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고요. 플랜 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시장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9포인트 상승한 2012로 장을 출발했고요. 장중에 2022포인트까지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시초가 수준으로 내려와서 어제보다 8포인트 오른 2011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지수가 강한 이유는 바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어요. 무려 5.3%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113만 8천 원으로 올려놨었는데요. 지금 오름폭이 다소 둔화가 된 상태지만 그래도 4% 가까이 급등입니다. 112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저 아래쪽에 하이닉스가 4.72% 또 오르면서 28,800원 선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갭상승했고요. 오늘 장중에 6% 이상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전기 전자업종 오늘 강세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 밖의 종목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오늘 등락이 좀 엇갈리는군요. 현대차가 0.6% 조정이 나오고요. 기아차는 0.2%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모비스가 1.2% 크게 조정받으면서 28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는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강보합권에 있고요. 신한지주가 0.2% 상승, KB금융은 0.4% 내리면서 금융주의 움직임은 엇갈리는데요. 증권주는 오늘 장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유주 살펴볼까요? SK이노베이션은 보합권 내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 S-오일은 1% 이상 하락하면서 13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LG전자, LG는 소폭 약세인데요. 1% 남짓 하락하면서 LG전자가 9만 원 선, LG가 7만 3,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강보합권에서 오름세를 보이고요. NHN이 1.6% 강세, 또 롯데쇼핑도 1.68% 오르면서 36만 3천 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강한데요. 1.36% 오른 4만 1천 원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늘로써 벌써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36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어제 셀트리온이 0.2% 조정을 받았었는데 어제 하락분 다 만회를 하면서 오늘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이 2.4% 정도 하락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좀 약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11만 7천 원 선 거래가 되고요. 반면에 서울반도체는 2.6% 오르면서 27,450원 선 회복을 했습니다. 포스코 ICT가 강보합권에 있고요. 안철수 연구소는 작년 영업이익이 103억 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고 장전에 공시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1.79% 밀리면서 10만 9,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SK 브로드밴드의 장기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라는 소식이 또 장 시작 전에 전해졌었는데요. SK 브로드밴드는 오늘 0.28% 조정이 나오고요. SFA 어제 2% 이상 강세였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2% 이상 더 오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쪽에서 좀 특징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SM입니다. 오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SM이 7% 가까이 급등하면서 57,300원 선 회복을 한 상태고요. 메디포스트도 1.8% 시장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3S, 덕산, 하이메탈이 1% 이상 오르고요. 메가스터디가 3% 이상 오르면서 교육주 강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11만 8천 원 선 거래가 됩니다. 원익 IPS도 1.9% 오른 9,500원 선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장 분위기 좀 봤고요. 이제 전문가는 시장 움직임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강하면서 장중에 코스피가 2022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시장 흐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흐름은 뭐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좀 이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2,000포인트에 좀 안착을 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흐름은 아직까지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때문에 장중에 막판기, 그러니까 장중에 좀 급등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어떤 특정 종목으로 특정 종목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가 움직여졌을 때 부작용이 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는 흐름, 그러니까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장 흐름은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이나 이런 거 내부적인 흐름을 좀 지켜보면요, 일단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대 지금 급등이 5%대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4%대 지금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증권 업종의 재반등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의 심리적인 저항대였던 2000포인트의 안착이 이루어지면서 증권 업종이 다시 한번 랠리를 좀 펼칠 수 있는 좀 기반이 좀 마련이 됐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2000포인트 구간에 대해서 매물이 상당히 많은데 매물을 흡수하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은 거래대금이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래대금이 증가하면 증권 업종의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권 업종의 강세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기관 업종에서는 화학 업종에 대해서 매도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나오고 있죠.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지금 불안 요인 중에 하나긴 하지만은 지금 업종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가 화학 업종으로 좀 쏠린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시세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 맞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화학 업종에 대한 매도 대부분은 OCI 쪽에서 지금 현재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금 어제는 급등이 나오더니 오늘 웅진에너지나 웅진홀딩스 그다음에 OCI가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죠. 태양광 관련 업종들이 일단은 조정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주가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다는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웅진 에너지 쪽으로 좀 나와서 OCI 같은 경우도 그런 피해를 같이 좀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언제쯤 좀 마무리가 되는지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럼 태양광 관련주로 최근에 좀 수익 많이 보셨던 분들은 네. 오늘 낙폭이 큰데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장 초반부터 기관의 매도랑 외국인의 매도가 쏟아지고 있죠. 지금 OCI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한다면은 지금 장기 평선이겠죠. 481선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일 연속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30만 원을 안착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항대 계속해서 부딪히고 나서 그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밀리면은 그 다음 지지선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1선까지 좀 각오를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중 크신 분들은 일단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은요?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은 21선 지지를 확인 후에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업종, 뭐 신한주주나 우리금융, 기업은행의 흐름은 그래도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상당히 좀 흐름이 좋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삼성 SDI가 급락에 나와주고 있죠. 지금 4%대 급락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MD의 최대 주주가 SDI죠. 근데 이제 삼성 쪽에서 LCD 사업부를 이제 인수를 받는다면 아무래도 LCD 사업부가 이제 적자폭이 상당히 좀 크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적자폭이 크다라는 것은 최대 주주 입장에서 기업 전체를 봤을 때 적자 전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1선에 대한 지지는 오늘 좀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 증가는 지금 서서히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밑에서 빨아먹는 매수 물량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삼성 SDI는 아직까지는 매도할 구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21선이 이탈이 되면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오히려 예. 주가가 좀 더 빠지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장 수급을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릴게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300억 정도 매수 탄력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지수를 크게 급등시킬 만한 의지는 강한 것 같진 않고요. 근데 이제 기관 쪽에서 아무래도 매수가 들어오면 시장이 급반등 나오고 매도하면 어느 정도 좀 횡보를 보이는
보이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기금이 매수하다가 매도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투신 같은 경우도 현재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장 초반에 지금 한 800억까지 매수했던 부분을 다 지금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도 아직까지는 매수 전환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기관들은 여전히 조금 더 매도 추이가 좀 맞을 것 같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말씀드리면은 환율이 지금 시장이 오르는데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이거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징조죠. 그러니까 지금 오후장에 보셔가지고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하락 전환하지 못한다라면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대형주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코스피 상황 봤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로서 벌써 한 7거래일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대형주가 강하니까 별로 주목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 봐주십시오.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 지금 상승을 보인 게 지금 연일 한 7일 동안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코스피 지수가 주춤을 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세계적인 그런 주가 지수가 다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못 갔습니다. 그런 빈자리를 지금 이제 코스닥이 계속 채워가지고 계속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너무 이제 상승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미 전 고점 라인까지 이제 다다를 이제 그 위치까지 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외국인하고 그리고 기관이 조금 코스닥을 좀 매수를 보였었는데 그리고 꾸준하게 매수를 보였던 게 기관인데 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리스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는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코스닥이 더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만약에 그 코스피 지수가 이제 상승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림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이제 코스피 지수로 이제 갈아타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코스피가 안 좋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몰린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지금 업종별로 이제 상승을 이제 가파르게 보이고 있는 업종을 좀 살펴보시면은 역시 이제 아모레드 그러니까 오늘 이제 IT 업종이 대체적으로 다 강합니다.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부품 업종들도 대부분 IT 부품 업종들이 강한데 특히나 이 아모레드 관련된 부품 업종들이 좀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SNU를 비롯해가지고 이 AP 시스템 모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 FPCB 관련된 부품 업체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부품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상승을 큰 폭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제 벤더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중소형주에서도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테마주 쪽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테마주 쪽으로는 지금 상승을 가장 크게 보이고 있는 게 이제 SNS 이제 관련된 테마주가 가장 크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그 얘기 드렸던 그 엔터주 관련된 그런 테마주 그런 쪽으로도 이제 매수세가 이제 쏠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SM과 그 YG엔터가 거의 7%, 8%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그동안 이제 그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SM하고 YG 엔터테인먼트 이 엔터주 말고도 그리고 게임주가 최근에 또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NC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이제 게임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도 한번 다시 매수세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은 역시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가 안 갈 때는 코스닥 지수가 상승세가 좀 가파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체크해볼 체크 포인트는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졌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매도세가 이제 언제 나올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 한번 대응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 봤고요.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의 12자 투자 전략부터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은 IT 대형주를 분할 매수할 시점이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신한 PWM 압구정 지점의 박재민 팀장께서는 유로존 불씨는 살아있다. 장 방향성을 확인한 후에 대응하자 하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 지점의 신용훈 연구원은 코스피 2000선 안착 테스트 구간이다 하셨고요. 또 교보증권 청담 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지수가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이 우려된다 하셨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은 2000포인트 선 매물벽이 부담이고 또 조정 시 매수하는 게 맞겠다 하셨는데요. 이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살펴보죠. 박성은 연구원 포트부터 보겠습니다. 네 종목이 남아있고요. 한 종목을 파시는데요. 먼저 남아있는 종목부터 살펴보면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증권이 각각 9%, 13%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한국정밀기계 역시 4% 이상 상승 중입니다. 오성 LST를 매도를 하시는데요. 수익이 무려 30% 가까이 났습니다.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기 위해서 파신다는 의견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비중이 80%, 현금 비중이 20%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박재민 팀장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두 종목 있으신데요. 현대산업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2% 정도 등락 중이고요. 한진 PNC가 4% 수익 중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옵트론텍, OCI 이렇게 두 종목 있으시고요. 주식 비중 100%신데 OCI가 오늘 장 급락을 합니다. 잠시 뒤 전화 연결해서 투자 포인트에 변동이 있는 건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최용 대리 포트도 보겠습니다. 현금 100%신데요. 세 종목을 모두 매도를 하셨습니다. 어제 두 종목을 매수를 하셨었는데요. 먼저 이수 앱지스 수익 4% 냈고 예상과 다른 방향성이 전개됐기 때문에 파신다 하셨고요. 대원제약은 수익이 5% 났는데요. 예상과 다르기 때문에 또 판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테라세미콘도 파시는데요. 수익은 0.1%니까 매수한 가격에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예상과 다르기 때문에 파신다 하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금이 100% 됐는데 오늘 두 종목을 사신답니다. 먼저 50% 비중으로 국제약품 매수하시는데요. 매수가를 3,660원 주셨고요. 목표가 4,5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장애인 관련 복지 테마주로 수혜가 기대된다 하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평화산업인데요. 역시 50% 비중 들어가십니다. 매수가를 2,025원 주셨고 목표가 3,5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 관련 복지 테마주다 하셨네요. 자, 이어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총 4종목 있으신데요. 4종목이 모두 수익권에 있습니다. 주식 비중은 50%를 실으셨고요. 삼양홀딩스가 3.7%, 현대모비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6%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 다산네트웍스, 덕산하이메탈은 오늘장에서도 1% 이상 강세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한 종목을 매수하시는데요. 제이콘 텐트리라는 종목입니다. 20% 비중을 실으시고요. 매수가를 3,110원 주셨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을 때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5 보겠습니다. 박성일 전문가 종목 2개가 1위와 2위에 올라 있는데요. 삼성증권이 13% 수익 내면서 1위를 기록 중이고 또 두산인프라코어가 9%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정영훈 전문가 현대모비스가 3위인데요. 6%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요. 박재민 전문가 한진 PNC 4% 수익 내면서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 200% 넘는 수익 쌓고 있는 상태고요. 신용훈 전문가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12% 수익을 기록 중이고 박성인 전문가 3위로 11% 수익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요. 또 포트 전략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가 2014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코스피가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면서 2000선 안착을 테스트하는 단계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분위기로만 보면 지수의 추가 상승을 억제할 만한 재료가 없어서 향후에도 코스피의 강세 국면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프로그램 매도 압력이 높은 것은 수급상의 부담일 수는 있지만 상승 추세를 되돌릴 만한 재료는 아니라는 전망입니다. 국내 증시에 있어서 상징적 의미가 큰 코스피 2000포인트는 과거 2007년 10월과 2011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안착한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 상황과 간단히 비교해드리면 가격 매력도는 현재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10월 당시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12배의 수준이었고 2011년 상반기에도 10배 이상이었는데 현재는 9.7배의 수준이고요. 이러한 가격 매력도는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비교 포인트인 경기 부분은 현재가 과거보다 다소 불리하긴 하지만
금년에 글로벌 경기가 상저하고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모멘텀이 강해질 가능성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선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서 2000선 안착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예, 시장 흐름 봐주셨고요. 이제 포트 종목 보겠습니다. 두 종목 있으신데요. 옵트론텍과 OCI입니다. 그런데 OCI 비중을 90% 실으셨는데 오늘 좀 뒤통수를 맞은 격이에요. 외국계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 급락하는데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 또 종목 교체를 하실 건지 좀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도세를 이루며 조정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태양광 업황이 안정세로 들어선 건 맞지만 전체적인 업황 개선으로 가기에는 아직 남은 장벽이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인데요. 아직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만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시기에 큰 부담이 없다는 판단이고 종목 교체나 포트 비중 조절은 향후에 또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OCI 오늘같이 조정받을 때 오히려 사도 된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예, 분할 매수하시기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 차분하게 말씀하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과 함께 포트 전략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잠시 후 최병곤의 수익률 높여라가 이어집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을 화상통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위원님? 일단 오늘 시장은 지수 자체는 강하게 끌고 가는 모습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종목 간에 서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전기전자나 반도체 쪽의 매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5%까지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컸었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 강하게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좋지만은 그동안 이제 좀 그 시장 상승을 이끌어왔던 그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조정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OCI 같은 경우에도 7%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조정 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앞에서 현대중공업이나 또 다른 다 기존의 대형주들이 겪어왔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좀 강한 조정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재차 상승세를 타고 이런 구조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의 추가적인 진행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좀 더 나오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저가의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대응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강한 편이라서 진행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을 따라가시기보다는 저가권으로 많이 밀리는 종목들을 저가 매수하는 형태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 특징을 보이는 종목이 최병곤 위원님 포트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제 포트로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앞서 OCI 말씀하셨는데요. OCI가 오늘 6.8% 급락 나오는데 별로 위험할 것 없다라고 보시는 건지도 궁금하고, 최근에 좀 숨고르기 했던 SM이 오늘 장에서 8% 가까이 급등이 나옵니다. 오늘 포트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실런지요? 네, 일단 OCI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주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따라가는 형태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종목이 추세가 깨지는 형태가 아니라 상승하는 와중에 중간에 조정을 깊게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정 자체는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투자자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죠. 우리 투자자들은 주가가 계속 조정을 안 받고 조정을 받더라도 한 1, 2%만 견조한 조정을 받고 그대로 그냥 꾸준히 계속 상승세를 타주기를 원합니다만은 실제 주가의 진행을 보면은 중대형주들도 대부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상승이 나오면은 좀 강한 조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강한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는 수급 자체가 많이 정체되어 있던 물량이 해소된다든가 그 다음에 오히려 수급 구조가 좋아진다든가 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그것을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OCI도 그런 구조고요. 다만 바닥이 잡히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왕이면은
바닥이 좀 잡힐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바닥이 잡히면은 거기에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반등 포인트를 잡으면은 이제 수급이 개선되기 때문에 더 쉬운 진행을 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지금 저번에 고점 찍고 빠졌던 자리가 약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만 원권 정도의 저항 라인을 한 번에 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전에 1월 말경에 또 14%권까지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상승 이후에 연속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쉬지 않고 계속 올라온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6만 원대에 근접을 하는 상황이나 오늘 장중 고점 정도 수준에서 차익 실현을 일단 한번 하고 다시 저가에서 재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박스권을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LED 쪽에 다시 또 매기가 몰리는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추가 상승을 한번 더 노리셨다가 올라가면 위쪽에서 한번 더 팔아주는 형태로 그렇게 대응을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나머지 삼성테크인이나 신텍 같은 경우는 상황을 봐서 종목이 여의치 않으면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대응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과 함께 종목 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SM 이렇게 급등할 때 한번 팔고 다시 저점에서 잡아보자 하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함께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10시 24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제 오전장 투자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예, 전략 짜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은 여전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예. 다행스럽게도 201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뿐만 아니고 다른 업종, 은행이라든지 증권 등,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을 어느 정도 상승을 좀 이끌었던 업종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점차점차 좀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를 좀 확대시키고 있고 선물 계약수를 일단은 확대시키고 있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시장이 오른다 그래서 여기서 추격 매수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좀 매수 타이밍에 맞춰서 접근하시는 게 신규 매수자들에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언급드리겠고 이미 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깨지기 전까지는 좀 보유하시는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대형주 비중이 엄청나게 좀 크신 분들, 난 대형주 100%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대형주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조금 조절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시장은 이제 IT가 주도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러니까 이들 업종이 이들 종목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언급드렸지만 삼성전자가 LCD 사업부를 이제 SMD에 합병을 한다는 뉴스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게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왜냐면은 삼성전자 LCD 사업부 글로벌 MS 1위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LCD 패널 값이 상승을 하고 LCD 그 산업의 업황이 개선이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쪽에 넘겼기 때문에 그만한 수익을 못 보는 게 좀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동안에 상당히 좀 어려웠던 사업부를 좀 털어내면서 이제 좋은 것만 이제 들고 가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증권가나 지금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작용시키면서 작용시키면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좀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좋은 것만 좀 들고 가는 게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죠. 지금 IT 같은 경우는 외국에 한 555억, 그다음에 지금 기관 쪽에서 특히 이제 투신권에서 한 300억 정도, 보험 쪽에서 200억, 기금 쪽에서 한 1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은 단기적인 뉴스로 인해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돌파도 확실치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증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저께만큼의 거래량이 벌써부터 지금 유입된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호재가 들어와서 매수세가 많아지고 나중에 매도세도 같이 많아지는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시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고점에 대한 돌파가 있은 다음에 안착이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서서히 좀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겠지.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따라가시는 전략은 상당히 올바른 전략은 아닐 것 같다라고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네. 삼성 SDI도 한 번 더 짚어주십시오. 네, 한 번 더 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I는 제가 아까 언급드렸죠. 지금 삼성 SMD의 최대 주주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LCD 사업부를 털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근데 이제 삼성 SDI에서 그거를 SMD에서 떠안는다라면은 그러니까 최대 주주 입장, 그러니까 SDI에서는 좋은 부분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좋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동안에 적자인 사업부를 인수해 온다라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기업에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현재 큰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대 좀 급락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제 OCI 같이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가에서 매수도 강하고 매도도 강한 시점에서 일단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언급드렸죠. 그 다음에 21선에 대한 지금 밑꼬리가 지금 달리고 있다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DI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급락 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 언급드리겠고 워낙 지금 기업들 자체가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좋은 기업이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부분 1위고요. 그다음에 SMD 같은 경우는 아몰레드 글로벌 MS 1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9%를 지금 삼성 SMD가 아몰레드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근데 단기적인 매물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것은 오히려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인데 일단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예. 다우지수죠.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아무래도 선진국 지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선진국 지수를 참고로 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5월달 고점을 다우지수가 일단은 돌파 시도가 좀 나오고 있고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같은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우지수 특성상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와 이격도 그러니까 121선 간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은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면은 한 번쯤은 조정을 거친 다음에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11,000포인트 이탈하고 나서 바닥권에서 지금 쉬지 않고 거의 한 번에 올라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에 대한 비중은 좀 줄여놓고 시장의 방향성을 좀 다시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자체는 좋긴 하지만은 조정이 나온다면 큰 폭으로 나와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걸 꼭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을 때는 워낙 좀 좋아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좋지 않을 때, 그러니까 좋을 때 미리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너무 긍정적인 대응보다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시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됐을 때 그때 비중을 다시 늘려가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도 좀 봐주세요. 네. 예. 업종별로 보신다면 아무래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지금은 IT입니다. IT이기 때문에 지금 IT 그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업종 질문 좀 잘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전기전자가 최근에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꺾이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주도주 지위를 좀 상실한 거 아닌가라는 그 궁금증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업종 차트를 보시면은 전기전자가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지금 10월 달, 12월 달에 정배열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업종들 지금 보시면은 뭐 운수 장비는 이제 시작이죠. 조선이나 자동차 이제 시작이고 기계 같은 경우도 이제 와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화학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와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갔는데 전기전자만이 한 2달 정도 먼저 저점을 지금 찍고 나서 돌파를 하고 있죠. 이런 흐름을 보신다라면은 전기전자는 오른 뒤에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두 축이겠죠.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이들 종목이
상승 뒤에 먼저 좀 돌파 뒤에 그러니까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 뒤를 지금 화학이라든지 건설, 그다음에 지금 은행이라든지 증권 등이 좀 따라붙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IT나 자동차의 탄력은 사서 준하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반드시 좀 편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업, 그다음에 운수 장비, 그다음에 기계나 뭐 철강 이런 종목들은 지금 주도주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면은 계속해서 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자. 근데 이제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 추진율 인하라는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쯤은 슈팅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화학업종을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지 팀장님 투자 전략부터 들었고요. 이번에 왕설량 팀장님 의견도 들어야겠어요. 예, 지금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좀 불안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IT 업종에 이제 치우쳐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이제 순환매가 처음에는 이제 IT 쪽에서 시작을 돼가지고 이제 자동차 그리고 화학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최근에 이제 다시 IT로 이렇게 이렇게 IT로 이렇게 다시 붙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IT 업종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20일 가까이 이렇게 매수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제 매도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싶은데도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다시 팔게 되면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일 수 있게 되면 그동안 이제 계속 끌어올렸던 건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여기서 다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개인이라든지 기관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지수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가장 이제 만만하게 보는 게 이제 IT 업종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IT 업종만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외국인이 끌고 가는 그리고 지수가 못 올라가는 가장 큰 배경이 되는 거는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세계적으로도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모든 나라 증시가 지금 그리스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데 그리스가 만약에 디폴트가 났을 때의 상황과 그리고 디폴트가 나지 않았을 때의 상황과 같이 해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가 만약에 됐을 때는 증시는 다시 한번 큰 출렁을 보일 것은 이제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00포인트까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부분이 이제 디폴트가 아니라 다시 이제 완만하게 이제 잘 해결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2000포인트 지금 여기보다도 더 22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세 가지 그러니까 2차 구제금융을 이제 지원해주는 합의를 해주는 그 조건으로서 세 가지를 제시해줬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지금 충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승인은 됐는데 재정 감축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의회 이제 그런 그 승인 같은 부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녁에 있을 회의도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녁에 15일 날에 오늘 원래 저녁에 있을 그 회의도 취소가 됐고 20일 날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관점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증시가 지금 계속 혼동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가 계속 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좋다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도 계속 아까 전에 말했듯이 외국인도 그동안 많이 끌어올렸는데 이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이제 정가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역시 이제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보다도 거래 대금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할 때 갑자기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가 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지금 제일 밑에 이 초록 색깔 부분이 이제 거래 대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그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을 때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든 아니면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보이든 그런 날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던 이 날, 그러니까 2011년 8월 8일에도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여기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고 고점인 날에서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그렇게 터졌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보셔야 될 것은 외국인의 매수세와 그리고 그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거래 대금이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래 대금이 그 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했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낙폭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낙폭을 보이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가지고 그때 같이 매도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새로 편입하는 것보다 일단 시장 상황을 계속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새로 편입을 하셔도 괜찮겠다. 왜냐하면은 그리스 문제 때문에 계속 질질 끌려갈 것 같지만, 이 그리스 문제 뒤에 그 좋은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뒤에 좋은 내용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유로존에서는 지금 LTRO라고 해가지고 양적 완화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조 가까운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 자금만 잘 시장에 이제 유통만 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2,200포인트가 아니라 3,000, 4,0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1조 유로 달러가 풀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2월달 중순 뒤부터는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2월달 중순까지는 그리스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외국계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만 한 8, 9조 정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자금은 어느 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의 ECB에서 양적 완화를 그동안 이제 몇 천억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부분보다도 이제 더 많은 이제 양적 완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천, 4천억 정도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이 많은 이제 유럽 국가들을 이제 구제를 시켜줬었는데, 요번에 이제 2월 말에 다시 이제 한 그 양적 완화. 그러니까 LTRO가 이제 나오는 그 양적 완화가 1조 유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2배 정도가 되는 그런 자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그 자금들이 흘러왔을 때는 상당한 그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체크해 보셔야 될 거는 그리스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사볼 만한 종목을 듣기에 앞서서 중국 증시 개장이 됐는데 분위기 어떤지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일본 증시도 상승 출발을 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시아 증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중국 본토 지수만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 0.12% 하락한 2342.0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2350선을 돌파한 이후 2350선 내 부근에서의 움직임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시장에서 보았을 경우 추가 급락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 또한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의 관심은 좀 많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 우려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완화가 경제 성장의 기대감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4.2%로 나타났었고 작년 10월에 5.5%로 나타나는 등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도에 좀 많이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월달 계절적 요인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4%대 초반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었고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이 4%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만큼 중국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과 함께 중국의 상장 부동산 기업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전일 원저바오 총리의 언급에 따라서 부동산 업종들의 약세 움직임 보였었는데 지금 부동산 기업들의 올해 매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동산주의 약세가 지수의 하락을 견인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업종별로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같은 경우 중국 부동산 업종을 제외한 경우 대부분의 업종들 강세를 나타낼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업종별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지금 계속 보합권 혼조의 움직임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 가운데 2350선을 중심으로 한 혼조 장세 움직임 당분간 이어져
도전할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듣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예, 어떤 종목일까요? 게임비 갖고 나왔고요. 게임비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예, 지난 2월 3일에 게임비를 주셨었는데요. 지금 목표가가 도달이 됐네요. 오늘 장중에.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아침에 조정을 받았을 때 좀 관심을 갖기 위해서 갖고 나왔는데 일단 예. 좀 상승 전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주가라는 것은 실적이죠. 실적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실적 플러스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확인을 해봤을 때 그런 성장성이 있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근데 이제 게임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고의 모바일 게임 업체고요. 뭐 프로야구라든지 제노니아 이런 그러니까 신작 게임에서도 점유율이 상당히 좀 확대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이겠죠. 3분기 매출이 100억이었습니다. 근데 4분기 매출이 165억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마진율이 40%에 육박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죠. 이익이 많이 늘어나면은 주가 상승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라는 것이 영업이익률과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큰 기업들은 매출액 증가가 조금만 일어나다 주가 상승 탄력은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기업 중에 하나가 게임빌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을 바꾸시는 분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많이 하시죠.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도 앞으로 스마트 기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이 아니죠.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매수가 유입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만 주가량 지금 유입되면서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 탄력이 좀 강했었죠. 그러니까 차트 흐름 보시면은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대칭 삼각형 패턴, 그러니까 수렴 패턴에서 윗방향으로 뚫어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이 얘기는 그동안에 이제 추세적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지금 추세선 위쪽,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윗방향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매수 가격을 68,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가 부근에 조금 67,900원이 저가인데 한 68,000원에 매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갖고 나왔는데 지금 일단은 좀 가격이 좀 튀어버려서 매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게 됐다라고 지금 언급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68,000원 정도 온다라면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고점까지 한 78,000원에서 8만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전저점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큰 추세에서 봤을 때 62,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은 일단은 보유하시는 관점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간에 목표가 달성한 게임들 다시 한번 관심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 목표가 손절가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왕설량 팀장님도 오늘 종목 있으신가요? 예, 오늘 종목 드래곤플라이라는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역시 게임주 아닌가요? 예, 게임주입니다. 이 드래곤플라이가 최근에 많이 이제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많이 하락을 보인 그 이면에는 지금 역시 이제 한국에서 지금 정부에서 그 게임법 이제 관련돼 가지고 게임 어느 정도 이제 유축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이렇게 하락을 보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페셜 포스라는 게임을 지금 한국에서 상용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 중국에서도 이제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동사의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스페셜 포스 2가 이제 그 한국에서 상용화가 되고 이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상용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정보를 갖고 나왔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지금 3차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오늘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3월 14일까지 이렇게 한 달가량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차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상용화가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3차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향후적으로 얼만큼 더 올라갈지, 이게 이렇게 얼만큼 더 올라가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로서 한 가지 더 예를 드리자면은 유메이드라는 그 게임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메이드가 최근에 급등을 보이고 그렇게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던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중국에서 미래의 전설 3라는 거를 이제 그 상용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 그 2배 가까이, 그러니까 2.5배 가까이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 유메이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지금 계속 지지부진을 하다가, 그러니까 작년 7월 8월 달에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2배 가량 이렇게 상승한 게 중국에서 그 상용화가 이제 되고, 그리고 테스트가 잘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2배 가까이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셜 포스 2가 중국에서 상용화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그런 대박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충분히 2배 가량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손절 가격과 그리고 그 현재 매수 가격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지금 드래곤플레이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는 관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3,300원 정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7,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잘 되면은 2배까지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그동안 최저점이었던 17,000원까지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배까지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1차 목표가로는 27,000원 제시를 하신 거고요. 왕설량 팀장님 드래곤플라이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플랜 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 손자병법 2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